건강한 우리 몸. 알아야 덜 아프다. 우리 몸은 우리 의학으로 지킨다. 남도마실의 허준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김철영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저는 정말 이 텐션이 언제나 우리 김철영 과장님 올라오실까. 본인이 하셔놓고도 웃으셨죠. 예. 건강한 하면 우리 몸만 했는데 이거는 성품이 그러하시다. 적당하시다. 네. 요 지금 우리가 7월 뭐 네. 기억에 남는 일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 나누고 있거든요. 김철영 과장님은 네. 어떤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방병원이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그 네. 코로나에 약간 취약한 그런 예, 이제 예, 예. 곳이라고 해가지고 매주 코로나 검사를 했었거든요. 매주요? 예. 아, 그래서 그게 이제 저도 백신 2차 접종하고 그게 네. 8월부터는 저도 이제 검사를 면제돼가지고 네. 그래서 매주 코로나 검사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 야, 그러셨구나. 또 그런, 또 의료진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야, 맞네요. 그래요. 7월달 크나 S였습니다요. 네. 오늘은 통풍입니다. 예, 통풍. 맞습니다. 야, 통풍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예, 통풍이 엄청 그 통증이 심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통풍이 요산이라는 물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과도하게 축적돼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통풍이라는 이름이 아플 통자, 바람 풍자를 쓰는데 바람이 스치는 정도의 미미한 자극에도 아픔을 느낄 만큼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그래서 통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백호역절풍이라고도 하는데요. 네네. 여기서 백호라는 말이 그대로 호랑이인데 네. 그래서 호랑이한테 물린 것만큼 아프다고 해서 이제 실제로 그렇진 않겠지만 그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 예. 아.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서양 쪽에도 1799년에 영국의 한 화가가 통풍을 표현한 사파가 있습니다. 네. 그 사파에 보면 엄지발가락 관절 부위를 여기가 통풍이 많이 생기는 부위인데 네. 여기를 악마가 이빨로 물고 있는 그렇게 통풍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풍이 그 정도로 통증이 심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직 뭐 통풍이 없어서 고통을 몰랐는데, 와, 이 호랑이한테 물린 것만큼 예전에 저희 아이가 응급으로 식중독이 갑자기 급성으로 와가지고 응급실을 간 적이 있는데 옆에 그 부인의 부축을 받고 온 아저씨가 있었어요. 예.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프세요 하고 발을 만지신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응급실이 떠나라갈 정도로 통풍이다 그랬더니 간호사 선생님이 엄청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아프구나 예,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통풍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 궁금한 점 샵9930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지정남의 남도마실로도 보내주세요. 그럼 통풍이 언제 생긴다요? 네, 그래서 이 통풍이 과거에는 고기나 술을 즐기는 소수의 사람들한테 잘 생긴다고 해서 황제병이라고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식생활이 다들 윤택해지다 보니까 황제병이라고는 잘 하지 않고 왜냐하면 모든 분들한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고기나 술 같은 음식에는 퓨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퓨린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요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퓨린이 요산으로 변형이 돼서 변형된 요산이 콩팥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돼야 하는데 근데 콩팥에 요산을 배출하는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콩팥이 좋지 않다든지 콩팥 기능이 그러니까 떨어진다든지 또는 콩팥의 능력을 넘을 정도로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그렇게 되면 체내 요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속에 요산이 증가하게 되면 요산 결정이 돼서 관절에 쌓이게 되고 이것이 염증을 유발하면 통풍이 됩니다. 와, 저는 아주 가까운 지인께서 이걸 앓고 있는데 이제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리고 많이 걸으세요. 네. 저 설계하시는 분인데 송전탑 설계하시는 분인데 운동화 신고 많이 걸으시니까 네. 좋았다 나빠졌다 해서 그냥 무시했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냥 그 엄지발가락 쪽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데 그 부분이죠. 네. 거기가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통풍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왜냐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사람이 걸을 때 제일 많은 압력을 받는 부위가 또 여기 엄지발가락 관절이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거기가 아프다고 이제 무조건 통풍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네, 그쪽에 뭐 압력을 많이 받아서 네, 그렇게 아픈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할 때는 확실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가장 표준적인 방법으로 진단하는 게 통풍이 의심되는 분들한테 주사기를 이용해서 증상이 있는 관절의 윤활액을 뽑아서 그거를 현미경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요산 결정이 확인이 되면 통풍이라고 확진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방법은 아무래도 주사기를 이용하다 보니 환자분들이 많이 아파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윤활액을 뽑자마자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야 그 요산 결정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의사분들 입장에서도 사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잘 하진 않고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난 부위와 그리고 혈액 검사상 요산 수치 등을 고려해서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리고 엑스레이라든지 초음파 이런 것들을 같이 하기도 하는데, 통풍 초기에는 엑스레이나 초음파에서 특별한 소견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요산 수치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산 수치가 겁나 중요한데 이거 네. 건강검진 할 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좀 높다. 그러면은 통풍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긴장을 해야 됩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꼭 그렇진 않은데요. 이게 요산 수치만 높고 통풍이 오지 않은 경우를 고요산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피 속에 요산이 많다 해서 고요산 혈증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요산 수치가 7 이상이면 고요산 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요산 수치가 높은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얘기해서 또 요산 수치가 높다고 해서 꼭 통풍이 오냐 하면 그건 또 아니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조사된 바에 따르면 고요산 혈증인 사람들이 평생 통풍이 올 확률이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통증이 없어요? 네. 통풍 증상이 없어요. 근데 수치는 높아요. 그러면 따로 뭐 치료나 약을 안 먹어도 됩니까?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보고요. 그런데 일단 요산 수치가 높다는 것 자체가 고기와 술을 지나치게 드신다든지 또는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통풍에 대한 치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생활습관 교정이라든지 그런 식이 조절이라든지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검사가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 가족력도 소용이 된가요? 음식을 똑같이 먹으니까, 그쵸? 예, 그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음식을 똑같이 먹어도 누구는 통풍이 오고 누구는 안 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가족력도 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그러고, 굉장히 제가 아는 그 지인은 굉장히 쾌활하세요. 예. 근데 이제 여기 통증이 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말 걸면 안 될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아프신 거죠. 그러니까 야,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었는데요. 자, 통풍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 샵 9390으로 후다닥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눌게요. 타니모션의 통풍!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들을게요. 타니모션의 나가주세요. 듣고 왔습니다. 진짜 통풍 나가주세요. 치발 덕분에. 자, 오늘 건강한 우리 몸 김철영 과장님과 통풍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이 통풍은 그 주로 생기는 층이 중년 남성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어째 그런데요? 예, 아무래도 좀 과음하신다든지 과식하는 경우가 조금 뭐 상대적으로 좀 더 많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이제 뭐 체중이 많이 나가시게 되면 그렇게 되면 가장 발병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남자분들한테 더 많은 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요산 배설을 촉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완경 전 여성분들한테서는 통풍이 잘 발생하지 않고요. 그런데 완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여성분들한테서도 통풍 발생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완경 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통풍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 아니 근데 중년 남성들 뭐 이렇게 좀 갱년기 있으면서 여성 호르몬이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건 상관없나요? 예, 그게 뭐 상대적인 수치라 가지고. 그래요. 이게 이제 그러면 그 중년 남성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통풍이 이제 증상은 뭐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증상이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통풍은 어느 관절 쪽에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최초로 발병하는 부위는 엄지발가락 관절 부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주로 몸의 온도가 낮아지는 새벽에 예. 그때 엄지발가락 부위가 특별히 다치지도 않았는데 아리고 불편하고 예. 열감이 느껴지면서 통풍 발작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보통은 24시간 안에 통증이 최대치에 달하게 되고 이 시기에는 얇은 이불이 스치기만 해도 아파서 되게 양말을 신지 못하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을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2주 이내에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2주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셔가지고 조금 더 빨리 증상이 좋아질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으시고, 그리고 문제는 이게 통풍 발작이 반복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 통풍 발작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관절에 울퉁불퉁한 덩어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덩어리가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서 걷기나 이런 데도 지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술까지 필요할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결절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야, 그럼 이렇게 막 통증이 24시간 안에 최대치가 된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때 가도 치료가 여기서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긴 하겠네요, 병원에서. 예. 그래가지고 뒤에 치료 방법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게 증상 생기고 얼마 안 됐을 때 빠르게 치료를 하면 염증도 그만큼 빨리 가라앉는다고 해가지고 예. 그래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보통 그 엄지발가락 쪽이 통증이 생겼다 하면 그냥 통풍으로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싶은데요. 맞을까요? 그래가지고 이 엄지발가락 그게 조금 애매한 게 있는 게 우리가 걸을 때 엄지발가락이 제일 많이 압력을 받기 때문에 또 흔하게 아플 수가 있긴 하거든요. 통풍이 꼭 아니라도. 그리고 또 특히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엄지발가락 부위가 아프다고 하면 통풍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폭이 좁고 굽이 높은 그런 신발을 오래 신어서 그래서 이렇게 아픈 경우도 많고 네. 저는 운동화만 신고 다녀가지고 예. 아예 그 생각을 빼버렸네. 네. 그럴 수 있네요. 힐. 그래, 그런 것이 원인이 돼. 그러면은 초기 중기 막 이렇게 이미 이제 통풍이 와버렸다거나 초기에 치료가 가능하다거나 그럽니까? 치료 방법은 또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게 통풍이 발작했을 때 정말로 심하게 아플 때 그때 하는 치료가 있고 그리고 발작이 멎은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통풍이 이렇게 급성으로 발작을 했을 때는 통증이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양방에서는 이런 목적으로 코리친 또는 콜키친이라고 하는데 이런 약을 많이 쓰고 한방에서는 약침이라고 해서 약물을 피부에 직접 주사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양방의 코리친이라고 하는 약이 워낙 효과가 좋은 편이기도 하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치기만 해도 아플 수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뭐 침을 놓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 보통 환자분들이 이렇게 양방에서 이런 약을 많이 드시는 편이시고요.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빨리 시작할수록 통증도 빨리 가라앉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성기에 통증이 잡히고 나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는 치료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통증이 가라앉으면 임의로 약을 중단하신다든지 치료를 중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재발 방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약 이외에 뭐 그 음식이라든지 생활습관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꼭 병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니 뭐 우리가 치과를 계속 가도 무섭잖아요. 왜냐면 그 고통을 아니까. 근데 이거 재발하면 그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아니까 진짜 식이 조절이나 약물 이렇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우리 파라나 칠하나버님이 어느 쪽 엄지발가락인가요? 양쪽 다 올 수 있나요? 근데 양쪽이 다 올 수 있는지 한쪽만 오는지. 보통은 한쪽이 한쪽이. 그러니까 만약에 양쪽이 다 왔다라고 하면 좀 뭐 걷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진짜 양쪽이 다 와버리면 진짜 큰일 나겠네요. 네.
그래요. 이게 맥주가 통풍에 안 좋다고 네.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럼 맞습니다. 소주는 괜찮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퓨린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요산으로 변형돼서 그게 쌓여서 통풍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퓨린이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으면 통풍의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맥주가 통풍에 안 좋다고 하는 게 이 퓨린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주나 막걸리는 퓨린 함량이 높진 않은데요. 그렇지만 알코올 자체가 뭐 소주든 막걸리든 맥주든 와인이든 이런 알코올 자체가 요산의 배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통풍에 굉장히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통풍은 술 종류는 모두 안 좋다고 네. 보시면 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맥주가 특히 안 좋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맥주가 안 좋지 소주는 괜찮다고 했어. 소주도 드시지 마시고요. 그 제 지인분은 아, 예. 약간 그런 식으로 소주를 즐기셔가지고 꼭 말씀해드려야 되겠네요. 또 음식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음식 중에서는 이제 슈퍼푸드라고 알려진 연어도 있는데 이 연어도 슈퍼푸드라고 해서 뭐 미국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은 근데 이게 또 퓨린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통풍에는 안 좋다고 봅니다. 연어가 안 좋아요? 예. 근데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드시면 안 되는 건 아니고 네네. 적당히. 예. 그래도 조금 그래도 좀 덜 먹어야 예. 되겠죠. 뭐 일주일 내내 드신다든지 이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풍에 좋은 음식을 찾아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데 오히려 좋다고 하는 음식들이 확실히 증명된 건 없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과하게 먹지 않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그리고 특히 유제품이 통풍에 좋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는데 근데 시중에 파는 유제품에는 과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가 좋다고 해서 뭐를 많이 드시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맥주라든지 이런 안 좋다고 알려진 그런 것들을 피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맞아요. 그 가수 박진영 씨가 건강하기 위해서 뭘 막 챙겨 먹는 게 아니고 안 좋다는 건 안 먹는데요. 안 좋은 것만 피해가도 충분히 건강할 수 있다. 그래, 나보다 한 살인가? 저보다 한 살인가 많은데 춤을 얼마나 잘해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거 피해가야 될 음식, 뭐가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퓨린 함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그 아까 연어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은 어쨌든 제일 안 좋은 건 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맥주. 예,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그 음식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퓨린이 얼마나 들어있냐를 봤을 때 연어가 한 200에서 300mg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연어도 안 좋다고 하지만 맥주가 2000에서 3000 정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거의 10배가 넘기 때문에 10배래요? 예, 맥주는 꼭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해산물이 또 좀 연어 이외에 뭐 새우라든지 이런 게 또 좀 그런 퓨린 함량이 많다고 해가지고 근데 또 그래서 퓨린 함량이 많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뭐 해산물 새우라든지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사실 또 이런 거를 다 안 먹어버리면 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술은 이제 좀 줄이시는 게 좋고 음식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해산물에 좀 퓨린 함량이 높다 이 정도 알고는 계셔가지고 뭐 너무 지나치게만 안 드시는 수준으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50대 술자리 가면은 회 이런 종류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 좋은 걸 계속 섭취를 하고 있었구만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통풍을 부르는 회식 자리였네요. 그래요. 오늘 통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고통이다, 통증이다라고 하는 게 전 처음 알았거든요. 호랑이가 물어버릴 정도의 통증이라고 하니 특히나 육류와 술, 맥주 꼭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연어랑. 그래요. 오늘 또 통풍에 대해서 이야기 잘 나눠봤습니다요. 우리 김철영 과장님, 휴가는 또 없이 그냥 계속 진료하십니까요? 예,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러면 가시는 길에 박기희의 가야금 병창으로 녹음 방초 띄워드리면서 보내드리랍니다. 선생님, 살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